오전 10시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프리미어 백화점 지하 1층 명품관에는 아직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형광등보다 은은하고 촛불보다는 밝은 조명이 진열장 하나하나를 고르게 감쌌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는 가방과 시계와 신발들이 저마다의 빛을 머금고 놓여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걸음소리를 낮게 흡수했고 공기는 언제나처럼 특유의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무향이면서도 분명히 향기로운 돈의 냄새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공기였습니다. 박지연은 진열대 앞에 서서 새로 들어온 스니커즈를 바라보았습니다. 흰색 바탕에 금박 라인이 들어간 한정판 모델이었습니다. 전 세계 300켤레, 국내에는 단 12켤레만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2천만 원. 숫자를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굴려보았습니다. 판매 커미션은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번 달 실적에 상당한 무게를 얹어줄 숫자였습니다. 지연 씨, 진열 끝났어요? 동료 이준호가 안쪽에서 물었습니다. 그는 재고 목록을 확인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네, 방금 했어요. 짧게 답하고 박지연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이준호가 옆에 서서 진열장을 한번 내려다보았지만 그녀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이 이 일을 시작한 것은 24살 때였습니다. 지방 소도시 출신이었습니다. 대학은 서울에 있는 중위권 학교를 나왔고 졸업 후 몇 군데 원서를 넣었다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임시직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정직원이 되었고 3년째에 명품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명품관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물건이 비싼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이 달랐고 공기가 달랐고 무엇보다 직원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넉넉한 표정, 절제된 언어, 적당한 거리감. 배워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박지연은 빠르게 익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고객을 보자마자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두 굽의 다른 정도, 손목 시계의 브랜드, 들고 있는 가방의 모양새. 이 세 가지만 보면 열에 9은 맞았습니다. 오랜 경험이 쌓인 감각이었고 틀린 적도 물론 있었지만 맞은 적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녀는 그 감각을 신뢰했습니다. 돈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만 집중한다. 이 원칙을 그녀는 전략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출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입사 5년 차, 명품관 경력 2년 차에 그녀는 분기 실적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3위였습니다. 이번 달은 1위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스니커즈 한 켤레가 그 목표를 훨씬 당겨줄 것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올해로 입사 3년 차였습니다. 나이는 박지연보다 1살 많았지만 경력은 짧았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가 늦게 들어온 케이스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실적이 특별히 뛰어난 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객 불만 건수가 거의 없었고 재방문 고객 비율이 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는 고객을 외모로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더라도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청바지를 입고 들어온 사람이 카드를 긁을 때 얼마를 쓰는지 그는 몇 번 보아왔습니다. 반대로 정장 차림의 명함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박지연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방식과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신념을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매장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박지연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들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베이지색 바람막이 점퍼, 운동화, 면 소재 바지. 관광 온 지방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계는 디지털이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음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재고 목록에서 눈을 들어 그 남성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판단 없이 그냥 보았습니다. 남성은 입구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신발 진열대 앞에서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이 어느 자리인지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새로 놓인 2천만 원짜리 한정판 스니커즈였습니다. 박지연은 등 뒤에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는 재고 목록을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진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박지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준호가 진열대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입구 쪽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박지연은 반사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자였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짙은 회색 트레이닝 상하이에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정돈되지 않은 채였고 목 언저리에는 땀이 마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그대로 들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지연의 눈이 그를 훑었습니다. 3초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표정으로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훈련은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매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은 곧장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아침 새로 들어온 진열대 2천만 원짜리 한정판 스니커즈였습니다. 그는 유리 케이스 앞에 서서 신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옆으로 각도를 바꾸어 보고 다시 정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박지연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서비스 동작이었습니다. 웃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찾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거요. 남자가 케이스 안에 스니커즈를 가리켰습니다. 신어볼 수 있을까요? 박지연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 이번 시즌 한정 입고 제품이에요. 전 세계 300켤레 한정이고 국내에는 12켤레만 들어왔습니다. 네, 알아요. 그래서 신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270이요. 박지연은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남자의 슬리퍼를 그리고 편의점 봉투를 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남자도 알아챘을 것입니다. 고객님, 사실 이 제품은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께 먼저 안내를 드리고 있어서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무례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쪽에 이번 시즌 세일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좋은 제품들 많이 있거든요. 김도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직원의 얼굴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일 코너 쪽으로 시선을 한번 주었다가 다시 케이스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겉으로 먼저 읽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실을 오래전에 받아들였습니다. 불쾌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쾌함을 드러내는 것은 그가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구매 의사 없이는 신어볼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습니다. 박지연은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각도가 계산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요. 다만 한정 제품이다 보니 관리 차원에서 신중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도윤은 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떤 의미인지 이준호는 저쪽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진열대 정리를 마친 척하며 천천히 카운터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고객님, 실례지만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도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270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준호는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지현이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이준호가 신발 박스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쪽에 앉으시면 신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좌석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이준호가 박스를 열었습니다. 박지연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준호가 틀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뉴얼에 가까운 응대였습니다. 그렇기에 더 불편했습니다. 도윤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잠시 발목을 돌려보고 일어서서 두어 걸음을 걸어보았습니다. 바닥에 감촉을 느끼듯 천천히. 그 동작이 물건을 고르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이준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좋네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있었습니다. 이 라인 원래 관심 있으셨어요? 작년에 전작 신었거든요. 이번 건 금박이 추가됐더라고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자이너가 바뀌면서 라인 자체가 조금 달라졌어요. 전작보다 밑창이 두꺼워졌고 착화감도 차이가 있어요. 도윤이 그를 보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맞아요. 좀 더 단단한 느낌이에요. 둘은 잠깐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길지 않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대화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박지연이 처음부터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신발을 벗고 박스에 다시 담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봤어요. 감사합니다. 이준호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봉투를 들고 매장을 나갔습니다. 박지연은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역시 그냥 가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준호를 보았습니다. 이준호는 박스를 정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시선을 거두고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손끝으로 태블릿을 두드리며 오늘의 실적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쩐지 숫자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를 그녀는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준호가 신발 박스를 들고 창고에서 나오던 그 순간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같은 방식으로 고객을 볼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인지 그 질문은 아직 언어가 되지 못하고 다만 희미한 무게로 가슴 한쪽에 내려앉았습니다. 오후 2시가 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매장은 점심시간대의 한산함을 지나 다시 조금씩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연은 카운터 앞에 서서 태블릿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안쪽 진열대 먼지를 닦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진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하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박지연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네이비 계열 울스투의 흰 셔츠, 타이 없이 첫 단추를 열었지만 그것조차 계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목에는 메탈 시계, 구두는 가죽 마감이 깔끔한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넘겼고 걸음걸이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지연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목소리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침과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이준호는 안쪽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걸레를 든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남자는 매장을 한번 둘러보다가 한정판 스니커즈 진열대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이게 오늘 입고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왔어요. 전 세계 300켤레 한정이고 국내에는 12켤레밖에 없는 제품이에요. 박지연은 자연스럽게 케이스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카운터로 가서 생수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뚜껑을 살짝 열어서 내밀었습니다. 오시느라 더우셨죠? 여기 드세요. 남자 정민석은 물을 받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275.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박지연이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준호는 진열대를 닦으며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까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동작의 속도도 목소리의 결도, 건네는 물 한 병의 유무도. 그는 다시 걸레를 움직였습니다. 정민석은 신발을 신어보았습니다. 일어서서 걸어보고 발 앞코를 내려다보고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지연은 그 옆에 서서 제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디자이너 이야기, 소재 이야기, 이 라인의 역사까지. 평소 고객 응대에서 전부 꺼내지 않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살게요. 박지연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기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달 실적 1위. 그 숫자가 눈앞에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쪽으로 오시면 바로 포장해 드릴게요. 두 사람이 카운터로 이동했습니다. 박지연은 박스를 정리하며 결제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카드로 하시겠어요? 네. 민석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무광 블랙 카드였습니다. 박지연은 단말기에 카드를 올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비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단말기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떴습니다. 승인 거절. 박지연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단말기 오류, 네트워크 문제. 이런 경우는 가끔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카드를 다시 올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비 승인 거절.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카드 있으시면 한번 해볼까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고객이 민망하지 않도록. 그것도 훈련된 동작이었습니다. 민석이 지갑을 다시 열었습니다.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골드 계열이었습니다. 단말기에 올렸습니다. 비 승인 거절. 이준호가 카운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지연의 등이 보였습니다. 등이 굳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카드도 실패했습니다. 매장 안에 흐르는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였지만 분명했습니다. 박지연은 단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언어들이 뒤섞였습니다. 그때 민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그를 보았습니다. 사실은요.
민석이 카운터 위에 카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옷 제 거 아니에요. 박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거 빌렸어요. 오늘 사진 좀 찍으려고요. 인스타에 올릴 거 있어서. 그는 시선을 카운터 위로 떨구었습니다. 신발은 진짜 사고 싶었는데 카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도가 차 있었나 봐요. 짧은 고백이었습니다. 그 안에 부끄러움이 있었고 체념이 있었습니다. 변명도 있었지만 그것을 길게 늘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박지연은 단말기를 닫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지워진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이 매장을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와 같은 소리였지만 지금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준호는 걸레를 정리하며 카운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박지연은 포장지를 다시 서랍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신발 박스는 다시 진열대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원점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후 박지연이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실적 현황이 떴습니다. 숫자는 아침과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남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매장에서 2천만 원을 쓰고 나가는 사람인지 겉만 보아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골라왔습니다. 그 방식이 때로는 맞았고 때로는 틀렸습니다. 오늘처럼 아침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들어온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분하게 신발을 신어보고 발목을 돌려보고 짧게 좋다고 말하고 나간 사람. 이준호와 신발 이야기를 나누던 목소리. 그리고 지금 명품 수트 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박지연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틀렸다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이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그 방식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서 있던 자리를 다시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그 자리가 2번 흔들렸습니다. 박지연은 시선을 거두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섰습니다. 당장 무언가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문이 열리면 그녀는 또 입구를 바라볼 것이고 들어오는 사람을 후칠 것이었습니다. 습관이란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습관이 불편하다는 것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 박지연이 얻은 전부였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민석이 나간 자리에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조명은 아까와 같았고 진열대의 신발들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기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박지연은 카운터 앞에 서서 단말기를 제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이준호는 안쪽 진열대 정리를 마치고 걸레를 창고에 넣고 왔습니다. 지나가면서 카운터 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박지연의 등이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아니고 지적도 아닌 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후의 매장은 천천히 제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들어온 것은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박지연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아침에 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트레이닝복은 같았지만
슬리퍼 대신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봉투는 없었습니다. 손이 비어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입구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지연은 카운터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아침에 기억이 겹쳤습니다. 세일 코너를 안내했던 일, 이준호가 대신 나섰던 일, 도윤이 조용히 신발을 신어보고 나갔던 일. 그 순서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준호가 먼저 알아보고 걸어 나갔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네. 좀 더 보고 싶어서요. 도윤의 목소리는 아침과 같았습니다. 낮고 평탄했습니다. 감정에 굴곡이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준호는 도윤을 한정판 진열대 앞으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옆 진열대로 걸어갔습니다. 이번 시즌 입고된 다른 라인들이 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정판보다 가격이 낮았지만 디자인이 뚜렷한 제품들이었습니다. 오전에 신어보신 거랑 같은 디자이너 라인이에요. 이쪽은 금박이 없는 대신 소재가 조금 달라요. 착화감은 비슷한데 일상에서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도윤이 진열대를 훑었습니다. 전작도 일상용으로 신으셨어요? 네. 거의 매일. 그럼 이쪽도 한번 보시겠어요? 도윤은 잠시 제품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한 켤레를 들어 올렸습니다. 뒤집어서 밑창을 보고 안쪽 라이닝을 확인했습니다. 신발을 오래 신어온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보는 시간을 막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은 카운터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제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정판 진열대 앞이었습니다. 오전에도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각도로 같은 자세로 케이스 안의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흰 바탕에 금박 라인. 전세계 300켤레. 이준호가 옆에 섰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 제품 구매하겠습니다. 이준호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오전에 신어보신 거요? 네. 사이즈 270 맞으시죠? 네. 이준호는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지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짧은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박지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결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목소리를 조절했습니다. 아침처럼 차갑지 않으려고, 그렇다고 아까 민석에게 했던 것처럼 과하지도 않으려고, 그 중간 어딘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도윤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선이었지만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침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 현금으로 할게요. 그는 허리춤에 있던 크로스백을 열었습니다. 트레이닝복과 어울리지 않는 낡았지만 형태가 단단한 가방이었습니다. 안쪽 지퍼를 열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지연은 봉투를 보았습니다. 이준호도 보았습니다. 매장 안에 다른 직원 한 명이 먼 거리에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을 세는 동안 매장은 조용했습니다. 박지연이 지폐를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넘길 때마다 숫자가 쌓였습니다. 2천만 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영수증을 출력했습니다. 도윤에게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침의 목소리와 달랐고 민석에게 건넸던 목소리와도 달랐습니다.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심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녀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준호가 포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스를 쇼핑백에 넣고 리본을 정리했습니다. 오래 신으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도윤이 쇼핑백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이준호에게 향했습니다. 그러나 박지연도 들었습니다. 도윤이 매장을 나갔습니다. 아침과 같은 걸음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쇼핑백이 그의 옆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박지연은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보았습니다. 카운터 위에 영수증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2천만 원. 오늘 매장 전체 매출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숫자였습니다. 그 판매를 이끈 것은 이준호였습니다. 박지연은 그 사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가 카운터 옆에서 포장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그를 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이 맞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사과인지 인정인지 아니면 그냥 고맙다는 말인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호 씨. 이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잘했어요. 5글자였습니다. 짧았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가 꺼낼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정직한 것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잠깐 그녀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매장 입구 유리에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박지연은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실적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숫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 옆 숫자는 아침과 같았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사실이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2번 흔들렸고 2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아주 짧게 다른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당장 무언가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박지연은 태블릿을 닫고 진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은 11켤레가 케이스 안에 있었습니다. 조명이 그 위에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신발들은 누가 신어줄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일 이 매장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람일 수도 있었고 수트를 입은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그 어느 쪽도 아닌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그 생각을 잠시 머릿속에 두었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윤이 쇼핑백을 들고 매장을 나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입구 앞에서 그가 잠깐 발을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박지현과 이준호가 카운터 쪽에 서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조용했지만 매장 안에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박지현이 그를 보았습니다. 저 IT 쪽 작은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운동하고 오는 길에 들른 거고요. 특별한 감정이 없는 말투였습니다. 자랑도 아니었고 항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결국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다시 몸을 돌려 걸어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운동화 소리였습니다. 조용하고 가벼웠습니다. 그 소리가 멀어지다가 사라졌습니다. 매장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준호는 카운터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박지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도 알 것 같았습니다. 박지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말이 귓속에서 천천히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기회를 놓친다. 길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설교가 아니었고 훈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오전에 그가 처음 들어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트레이닝복, 슬리퍼, 편의점 봉투. 그것을 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내려진 결론. 3초가 채 걸리지 않았던 그 판단. 그 판단이 틀렸습니다. 단순히 판매를 놓쳤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잘못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지연은 조용히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반에 재고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반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24살 지방 출신, 서울에 아는 사람 없이 혼자 이 도시에서 버텨왔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익힌 것들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판단하는 것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틀리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그 전략이 그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전략이 한 사람을 잘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명품 수트 뒤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번 같은 방향으로 틀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형광등이 밝았습니다. 선반의 박스들은 그대로였습니다.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5년의 습관은 결심 한 번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알게 된 것,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매장으로 돌아오니 이준호가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그의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서서 잠깐 진열대를 보았습니다. 이준호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준호 씨, 네. 오늘 오전에 제가 그분한테 한 거 봤죠? 이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진열대의 신발 위치를 조금 고쳐 놓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짧았습니다. 꾸미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준호는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비슷했어요.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박지연이 그를 보았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데서 일할 때요. 사람을 빠르게 읽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야 효율적이라고. 그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근데 빠르게 읽으려다 보면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버리게 되더라고요. 박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열대를 보았습니다. 남은 한정판 스니커즈들이 케이스 안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졌어요? 틀린 걸 인정하고 나서요.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매장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정리를 마쳤습니다. 조명이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진열대의 신발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박지연은 마지막으로 매장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전에 도윤이 처음 서 있던 자리, 민석이 카드를 꺼냈던 카운터, 이준호가 아무 말 없이 창고에서 신발을 들고 나오던 통로.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그 자리들 위에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이준호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함께 보낸 사람들 사이에 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조용함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며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박지연은 잠깐 그를 보았습니다. 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장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연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진열대가 빛을 받았습니다. 공기는 언제나처럼 특유의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편한 복장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지연의 눈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카운터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인사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여성이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것으로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박지연이 아닌 오늘의 박지연이 내딛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입고 있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2천만 원짜리 신발이 놓인 공간에서도 결국 남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였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았는가, 어떤 말을 건넸는가, 얼마나 기다려 주었는가. 그것이 서비스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본질이기도 했습니다. 박지연은 그것을 5년 만에 하루 동안 배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알게 된 날이 가장 빠른 날이었습니다. 매장 안에 오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진열대의 신발들이 그 빛을 받아 조용히 빛났습니다. 이준호가 안쪽에서 재고를 확인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어도 되는 아침이었습니다.